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 국내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오늘 그 선언을 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JJ님, 러블리 로지스님, 그리고 LHS 혜진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의 구독자 수, 제 영상의 조회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어떤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뭐 이 채널의 개선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런 댓글들을 제가 항상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 원희룡이 2018년 5월 달에 도민의 명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몰랐는데 이 구독자분께서 그 댓글로 링크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원희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2018년에 제주지사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뭔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애초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걸 딱 알려주시니까 제가 그거를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았고 또 다른 분들과 이걸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안 읽는 게 아닙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피드백을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따로 이 코너라고 해야 될까? 또는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일부 또 그걸 전부 이렇게 얘기할 시간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을 이 방송을 한다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수가 일주일이라 해도 거의 한 2,000개가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2,000개 거의 뭐 2,500개가 될 텐데 그거를 다 이렇게 제가 소화하기는 역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좀 추려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관련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 생각이 구체화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은 정말 제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뭐 음질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오늘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이 영상 생중계로 보셨거나 또는 이런 각종 기사로 접하셨거나 어떻게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들으시거나 또는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게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과연 이 사람들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이 차기 국내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우리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그 뜻을 밝힌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왜 당 대표가 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이 당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제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한바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한 딸이라는 게 아마 이재명의 개딸에 비유를 해서 한동훈 팬덤을 갖다가 한 딸이라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한동훈 지지자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지금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성 영상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일단 그 사람은 4월 11일부터 비대위원장직에 사퇴했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페이스북으로 헌법 84조 또는 직구 규제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할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정치권에 들어온다고 했고 정계 복귀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게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했지 않습니까? 나경원은 이미 하고 있었고 원희룡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번 총선 패인에 대해서 잘못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 엉뚱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 위기의 원인을 갖다가 잘못 파악하고 다른 잘못된
이런 처방, 해법을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제시한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한 바고 그게 어떻게 한 딸입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저는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은 직구 규제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그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지구당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예찬이나 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또 지적을 했더라.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름을 한동훈은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한동훈 강남 좌파, 한동훈 타워팰리스 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 부자 금수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힘들어하는지 민생은 지금 어떻게 처참한 상황인지 잘 모른다. 고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는 게 민생과 전혀 무관한 지구당 부활 원내 당협위원장들이나 어떻게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하는 그런 거나 내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갖다가 이 온라인상에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강남좌파, 뭐 금수저,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선언 분석할 때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 나경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대통령실의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지금 이렇게 비하받는 그 국민의힘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된 정당으로 변모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와 계획을 밝히는 게 바로 이런 자리일 텐데 여기서 무슨 민생이 왜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그런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경원의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굳이 찾아보자고 한다면 이게 있습니다. 딱 세 줄 정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 이 저출생 저출산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걸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그 부분을 제가 놓쳤는데, 예, 딱 세 줄 나와 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생경제 정당.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한다는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자기의 구상은 없습니다. 그냥 구호일 뿐입니다. 구호, 캐치프레이즈.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나경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 이게 이제 뒤에 질의응답 이런 걸 빼면은 그것만 놓고 봤을 때 한 6분 내지 7분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세 줄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생경제 정당,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7분 정도 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 10초 정도가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이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출마 선언문 분석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민생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국내임 위기다. 국내임 왜 위기냐? 졌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의 가치가 패배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보수 집권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근데 그거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다. 나처럼 이길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나경원. 그렇습니다. 이 나경원 서울에서 5선에 비례대표 한번 서울에서 4선 했지 않느냐. 그 수도권에서 살아남은 그 지혜 그런 것들 갖다가 이 우리 정당에다가 심어놓겠다. 그리고 자기는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다. 왜? 자기는 개파가 없고 뭣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뒤에는 아무런 세력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국회의원 5선이라고 한다면 이번 국회의원 임기를 뺀다고 하더라도 과거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결국엔 정치를 한 셈인데 그 합치면 20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세력이 없다? 그럼 뭘 했을까? 아니 세력이라는 게 꼭 뭐 친나경원 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내세우면서 나는 그래서 자유롭다. 그래서 이 당 나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 나야말로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자부하는지는 이유는 근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 나야말로 정통 보수다. 나 22년 전에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한 번도 우리 당 나간 적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야말로 이 보수 재집권의 꿈을 만들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정통 보수다.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글쎄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애초에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갈 거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감을 전혀 못 하실 겁니다. 왜냐? 이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강점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내세우고 싶었던 일종의 핵심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나경원 의원의 발목을 잡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사의 내용은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제가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만 이 나경원 의원의 이 출마 선언문을 분석하는 취지에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경원 보수 재집권 꿈 현실로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선언.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정통 보수 자처하지만 2002년 입당, 탈당 경험 없음 등 혈통 따지는 게 무슨 호소력이 있을까? 이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 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은 결국엔 뭡니까?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 없는 정치. 그러니까 염치 없다는 게 뭡니까? 이건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일종의 정치 공세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염치 없다는 게 뭡니까? 아이 총선 참패 주범이 지금 겨우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이 당의 얼굴이 되겠다고, 이 보수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하면서 저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되네. 염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미숙한 정치. 한동훈 총선 참패 주범, 정치 경험이 없는 초짜 때문에 우리 당이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다. 근데 그 다시 미숙한 사람한테, 정치 경험이 없는 초짜한테 우리 당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저 거야에 맞서야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한테 우리 당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절대 안 들어갔지만은. 그러면서 나경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는 나경원이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번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을 가리켜서 개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는 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며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자부했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기득권 세력인 친윤 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당정 화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은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다며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또 나경원 의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 그 장본인, 당사자는 누굽니까? 결국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시행착오는 뭡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는 그 미숙한 한동훈이 총선 때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가 망했지 않느냐. 근데 또 그 사람이 당대표라서 우리가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사에 썼습니다. 하지만 나 의원이 국민의힘 총선 참패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만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헛구호란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걸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당정 화합이 아니라 정말 이 국민의힘이 기존에 이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출마 선언문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당정 화합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또 이 나경원 의원이 정말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총선의 민심이었던 윤석열 심판 또는 윤석열 정권 심판 또는 윤석열 부부 심판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혁하겠다.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바꾸겠다.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한테는 어떤 할 말은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야 여론이 그나마 이 나경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경원의 개혁 의지, 나경원의 변화 의지에 대해서 조금나마 신뢰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결국에는 이 국민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서 결국에는 전국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마 선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고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제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 나경원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엔 사실상 지금 현재 이 나경원의 출마 선언을 듣고 있는 또는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헛구에 가까운 그런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이 서울 동작구를 탄압한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 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며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길을 안다고 말했다. 여러분들, 나경원 의원이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선 당시에 서울 동작을 지역 유권자들한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지지를 호소하면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자기가 이번에 동작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자기가 정말 국회 배지를 다시 단다면 뭘 하겠느냐? 여당 속에 야당이 되겠다. 왜냐? 이번 총선 윤석열 심판이라는 거 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거 안다. 지금 동작을 유권자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나는 나경원이다. 나는 여당 속 야당이 되겠다. 나는 할 말은 하겠다. 나는 쓴소리 하겠다. 나는 그런 거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하겠다. 이 지금 현재 이 총선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하겠다. 전달해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그에 또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여당 속 야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은 22일 날 무슨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에게 줄 잘 서야 대통령에게 각 세우면 폭망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제가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이 자기 지역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배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경원 의원 출마 선언문을 보면 여당 속 야당이 되겠다고 했던 그 다짐 최소한 이 국내 지지층 우리 국민들한테 했던 그 약속 말고 최소한 2달 전, 3달 전에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했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입니다. 당정 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입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입니다. 국민이 옳다고 한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에 여당 속 야당이 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될 만한 대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 또 이제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관련한 기사, 제가 쓴 기사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당시 총선 민심이었던 윤석열 심판에 발맞춰서 상명하달식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행태, 당무 개입성 언행, 민심, 민생과 거리먼 정책 시행 등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 협조와 함께 견제와 비판도 하겠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22일 대통령에게 줄 잘 서야 대통령에게 각 세우면 폭망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대선 불출마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다며 그들이 빛나야 한다.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할 개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당대표 적임자라고 말했다. 즉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달리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 사퇴 없이 당대표 임기 2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자율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국갤럽 또는 여타 업체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애초에 장내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 또는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나경원이란 이름은 후보군에 든 적이 없으므로
그의 대선 불출마는 나경원 재평가를 유도할 만큼, 나경원 지지를 유도할 만큼의 획기적인 카드가 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정통 보수라고 자처했다. 그 근거는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는 것이다. 입당 연도로 따지면 2000년에 입당한 원희룡 전 장관이 있으므로 나 의원은 입당 연도를 근거로 이를 자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 전 장관이 2017년에 새누리당을 나가 유승민 등이 만든 바른정당에 참여했다는 점을 의식해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고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나 의원이 정통 보수라고 자처해도 이에 수긍하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정통 보수란 식의 평가는 해당 인사의 입당 연도, 탈당 여부가 아니라 그가 지향하는 국가상, 가치관, 평소의 정치적 언행을 바탕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강점으로 강조했던 세 가지 데모,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아주 뭐랄까 이 논리적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밖에 이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의도해서 내놨던 그런 비판성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결국에는 제 얼굴에 침뱉기 내지는 이 나경원이 당정 화합을 강조했던 그 한 축, 이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과연 이 나경원의 짧지는 않습니다. 짧지 않은 이 나경원의 출마 선언문을 봤을 때 과연 그 어디에서 이런 개혁 의지를 살필 수가 있고, 과연 그 어디에서 이 당정관계, 수평적인 당정관계 정립이라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느냐, 과연 어디에서 보수 재집권, 보수 정권 재창출, 그런 희망을 엿볼 수가 있느냐, 과연 어디에서 이 우리 국민들이 현재 처한 이런 위기, 민생 위기 또는 이 보수 우파의 정치적 위기,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그런 해법들을 갖다가 대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셔도 또 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